아빠, 테슬라는 자사주 매입을 언제쯤 할까? 자사주 매입을 기업들이 왜 하는지 알아? 기업의 가치를 높이려고. 어느 정도 정답은 되는 것 같아.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건 자기 기업의 주식을 되사는 거지, 그지? 그 되산다는 건 결국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현금이 있고 이익이 나기 때문에 자기 회사 주식을 바이백이라고 그래.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을 해서 대부분 소각을 해. 그러니까 소각을 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기업의 보유량 주식수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희소성이 높아지는 거지. 가치가 높아지고. 그러나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을 예전보다는 많이 하고 있지만,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해야 되는데 자사주만 매입을 하고 유통량만 줄이고 그거를 소각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런 그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고 이윤을 창출을 해서 현금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결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금융 부채라든지 이런 빚을 갚아야 되겠지, 그지? 가정경제도 똑같고 기업도 그렇고 모든 경제에서는 부채가 있고 그러면 제표상 좀 부실한 게 되기 때문에 빚부터 먼저 갚는 게 우선이겠지. 그리고 돈이 있으면 그 기업이 좋은 회사를 M&A를 해서 기업의 영향을 키우고 사업을 다각화하고 확장을 하는데 돈을 쓸 수도 있겠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테슬라처럼 초기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들은 설비를 투자를 한다든지,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신규 기가 팩토리를 건설하는데 돈을 쓸 수도 있는 거겠지, 그지? 또 뭐 회사를 인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현금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현금을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이런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할 수도 있고, 주주들에게 남는 현금을 환원을 해서 배당금으로 나눠줄 수도 있겠지. 이 두 가지 정책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현금을 갖고 있으면 그 현금을 다른 데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 그지? 좋은 자산을 산다든지 좋은 뭐 금융에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볼 수도 있는 거겠지. 이렇게 이제 초과된 현금 흐름을 각 기업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기도 하고 사업이 확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잘 사용을 해야 되고, 이제 오늘 영상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테슬라가 앞으로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생기고 그렇게 되면 설비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돈도 쓰지만 그보다 초과되는 현금 흐름이 생겼을 때 과연 자사주 매입을 언제쯤 하게 될까, 그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데, 테슬라가 자사주 매입을 언제쯤 할 수 있을지를 얘기를 하기 전에 애플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애플이 이제 시총 1위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좋은 실적과 이윤을 내는 것도 있지만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최근에 했기 때문에 테슬라라는 기업이 굉장히 월등하게 시총이 형성이 돼 있는 것도 기여를 했다고 봐. 애플은 2022년도에 넷 프로핏이 99빌리언 달러가 이익을 냈는데, 그 중에 자사주 매입을 2022년도에 89빌리언 달러를 자사주 매입을 소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보면 1년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을 온전히 거의 90% 이상을 자사주 매입하는데 현금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지? 벌어들인 기업의 이익을 자사주 매입하는데 썼다고도 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만큼 애플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해서 기업의 가치를 굉장히 상승을 시켜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애플의 2022년까지 누적 플로 캐시를 보면 약 202빌리언 달러가 있다고 그래. 애플이 계속 매년 이런 현금의 이윤을 내기 때문에 현금이 계속 쌓이는 거야. 쌓이니까 2022년도에 99빌리언의 현금이 들어오더라도 이거를 이제 몽땅 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누적된 캐시 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하고도 202빌리언 정도의 현금이 남는 거야. 그 정도로 굉장한 이윤을 계속적으로 매년 달성을 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고,
표에 보면 최근 10년간 각 연도별로 어느 정도 자사주 매입을 했는지 보여주고 있고, 최근 2018년도부터 보면 그 전에는 보통 20빌리언에서 30빌리언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했지만 2018년부터 좀 더 공격적으로 70빌리언에서 거의 100빌리언 가까운 자사주 매입을 해서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어. 애플이 최근 10년간 현금 흐름을 도식화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제 현금이 어느 정도 이제 들어오고 있는지를 그 도표를 보면 알 수가 있고, 표 3을 보면 이제 애플이 자사주 매입을 최근 뭐 10년 동안 보면 가장 많이 한 기업이고, 2위 기업을 보면 뭐 기존의 기업도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에 비해서도 2위보다도 굉장히 월등히 많은 액수의 자사주 매입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어. 애플이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는 결국 이제 표 8과 표 9에서 보면 자산이랑 부채 구성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거기에서 이제 도표로 보여주고, 표 9에 보면 결국 이제 자사주 매각을 하기 때문에 2015년도에 약 232억 주 정도의 유통 주식 수가 있었는데 공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했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약 163억 주의 애플 주식이 됐어. 232억 주에서 163억 주가 됐으니까 여기서 뭐 25%, 26% 정도의 주식 수가 감소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로 공격적으로 주식 수를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줄여 나갔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가 상당히 그 영향을 많이 받은 측면도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게 왜 주가에 부양이 되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지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빠가 좀 이제 쉽게 비유를 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해. 자,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주식이 10개가 있다고 그래. 10개, 10주가 있는데 이 10주가 있는 이 기업의 가치가 한 주당 10만 원이라고 하면 이 기업의 가치가 100만 원이겠지. 10주가 있던 주식을 한 주를 자사주 매입을 해. 그러면 9주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9주가 되면 기업의 가치는 100만 원이니까 실질적으로 주식수가 한 주가 줄였지만 이 기업의 가치는 줄지는 않는 거지. 그지? 주식수를 줄였다고 기업의 가치가 주는 건 아니지. 그러면 이 기업의 가치 100만 원이 되려면 여기서 9주가 결국은 11만의 가치를 형성을 해야지 이게 99만 원에서 100만 원의 가치가 되는 거지. 그지?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식수를 줄이면 그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이니까 기존에 남아있는 주식수에서 개당 주가가 올라야지 그 기업의 가치를 형성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주가는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11만 원이 되니까 한 주를 줄였으니까 당연히 10만 원이 된 게 그러니까 10% 정도의 주식수를 줄이면 주가로 봤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10% 정도의 주가가 상승이 되는 거고, 이제 시장에서 반응은 이런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결국 이 11만 원에 플러스 알파라는 기업 가치가 추가가 된다고 봐.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주가도 오르고 또 길게 봤을 때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기업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이 알파가 또 붙게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단순히 12만 원이 됐다. 12만 원이 됐다 그러면 기업의 가치는 8만 원이지. 그지? 그러니까 한 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면 주가는 12만 원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 주가는 20% 부양이 되는 거지. 그지? 20% 부양이 되고 기업의 가치는 원래 100만 원이었던 것이 108만 원이 됐으니까 약 8% 정도의 기업의 가치가 오르는 거지. 그지?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지.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기업의 가치가 오르면서 주가도 그게 맞춰서 이렇게 오른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이제 애플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지를 한번 살펴봤고, 결국 이제 어떤 기업이 어느 정도 수익을 내서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이 일어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무제표를 읽을 줄 알아야 되겠지. 재무제표라는 게 회계 분야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기본 지식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투자자로서 기본적인 거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걸 한번 설명해 보고 싶어. 이런 것들이 그 기업의 실적,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주가, 가격, 그리고 실적, 이윤, 이것들은 결국 뭘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야. 많은 이윤을 통해서 현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기업이 노력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현금 흐름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떠한 것들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재무제표에 대해서 그래도 이 정도는 투자자로서 알아야 되겠다는 것을 아빠가 설명을 하고 싶어. 아빠도 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해야지 그 기업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그 기업이 어느 정도 이윤을 낼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그래서 아빠가 여기 적어 놓은 요 두 가지 공식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 결국 기업의 자산이라는 거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에다가 기업이 지고 있는 부채를 합한 게 그 기업의 자산인 거지. 영어로는 에셋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에다가 그 순이익을 여기 캐피탈 익스펜디처를 해서 결국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한다든지 그 생긴 현금 흐름을 어떻게 쓰느냐를 빼게 되면 이 프리캐시가 생기는 거지. 프리캐시라는 거는 기업이 모든 영업 활동이라든지 생산 활동이라든지 투자 활동을 빼고 난 나머지 순수한 순현금을 말하는 거지. 이 순현금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 그 기업이 주주들에게 배당을 얼마나 할 거냐, 자사주 매입을 언제 얼마나 할 거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프리캐시가 이렇게 형성된다는 걸 알아야 될 것 같아. 표 10에 보면 작년도에 테슬라의 재무제표가 있는데 재무제표를 한 번은 볼 필요가 있다고 봐. 물론 각 항목이 굉장히 어려운 항목이고 이것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아빠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이 항목 정도만 짚고 넘어가면, 첫 번째로 자산은 작년도 2022년도에 테슬라가 82.338 빌리언 달러의 자산이 있다고 봐. 이 자산 중에는 크게 나눠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어. 유동자산은 그 영어로는 커런트 에셋이라고, 영어를 알아야지 물론 재무제표를 이제 읽을 수가 있겠지. 커런트 에셋이라고. 그 유동자산에는 테슬라가 지금까지 누적된 프리캐시가 22.185 빌리언 달러가 있는 거야. 이게 지금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지. 그러니까 모든 이윤을 생산활동하고 설비 투자를 하고 지금 2022년도 말에 순현금 가지고 있는 게 22.185 빌리언 달러야. 그리고 이 유동자산에는 또 어카운트 리시어블이라고 매출 채권이 있어. 매출 채권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못 받은 거지.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물건을 구매한 사람이 돈을 안 주고 나중에 그 물건 값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거지. 이 매출 채권이 약 2.95 빌리언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여기에 이제 재고자산이라든지, 재고자산이라는 거는 상품을 생산을 했지만 판매가 아직 되지 않은 그런 뭐 차량을 얘기하겠지, 그지? 이런 항목들이 있고, 비유동자산에는 뭐 여기에 투자자산 항목이 들어가고, 투자자산이라는 거는 이 남는 현금을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지. 테슬라는 2년 전인가에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지. 여기 항목에 보면 투자자산 중에 디지털 자산이라고도 있어. 디지털 자산이라고 이제 2년 전인가 비트코인을 처음에 구매를 했다가 일부를 팔고 지금 남아있는 게 0.184 빌리언이 있다고 해. 이건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거고, 요외 뭐 유형자산, 무형자산, 실체가 있는 거, 무형은 뭐 쉽게 말하면 저작권이라든지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어떤 거를 말하는 거고, 이렇게 비유동자산. 비유동이라는 건 뭐냐면, 유동자산이라는 건 1년 내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거. 비유동자산은 단기간에 현금화를 할 수 없고 조금 이제 고정되어 있는 자산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자산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 재무제표상에 읽을 줄 알아야 되겠지, 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채. 부채는 뭐가 있냐면 부채가 이제 지금 테슬라에 36.44빌리언의 부채가 있는 거예요. 결국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기 자본이 되는 거지, 그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채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린 금융부채. 금융부채가 1.502 빌리언 달러고, 그 다음 영업부채. 영업부채는 매입채권인 거예요. 매입채권은 이 매출채권하고 반대지. 물건을 테슬라가 구매를 했는데 돈을 안 준 거지. 그러니까 추후에 돈을 줘야 되니까 이것도 부채가 되는 거지. 이제 이런 항목이 있고, 여기에 또 이연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커스텀 디파지트라고 또 있어. 커스텀 디파지트. 그 다음 파이낸스 리스. 뭐 이런 항목들이 쭉 있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겠지. 이연 매출은 저번에 얘기했듯이 FSD 베타를 고객이 돈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작년도 4분기 전에는 이거를 이연 매출이라고 해서 부채 항목에다 잡은 거야. 이게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온 건데 부채 항목이 잡았고, 작년도 4분기부터 이연 매출을 매출에 포함을 했다고 저번에 얘기를 했고, 커스텀 디파짓은 쉽게 말하면 차량을 추후에 내가 구매를 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건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돈이 들어왔는데 매출로 안 잡고 부채로 잡은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부채 항목에 들어갔지만 부채가 아닌 거고, 파이낸스 리스는 이거는 이제 뭐 기가 네바다의 파나소닉과 같이 공장을 지을 때 관련된 부채라고 보면 돼. 이런 자산과 부채가 테슬라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니까 이 정도는 재무제표를 보고 이해를 하고, 뭐 속속들이 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 항목 정도 프리캐시라든지 이런 뭐 투자자산이라든지 이런 금융부채, 특히 돈을 얼마나 빌렸는지 이 정도는 각 분기별로 이런 재무제표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2022년도 테슬라의 넷 프로핏이 14.6빌리언이고 거기에 캐펙스가 약 7빌리언 정도 사용을 했다 그래. 그래서 2022년도에 프리캐시가 7.6빌리언 달러 정도 프리캐시가 생겼고, 2021년까지 누적 프리캐시가 14빌리언 정도 된다고 해요. 14빌리언이고, 그리고 2022년도에 약 7.6빌리언. 아까 얘기했듯이 약 22빌리언 정도 프리캐시가 지금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 11하고 표 12에 보면 그 테슬라가 어느 정도 프리캐시가 있고, 표 13, 14에 보면 10여 년 동안 테슬라가 어떤 순이익과 현금 회로표가 있는지 도표로 보여주니까 참고를 하면 될 거야. 2022년 말 기준 테슬라의 뎁 투 에쿼티라 그래서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몇 프로인지, 여기서 말하는 뎁, 요거는 금융부채만 얘기하는 거야. 라이어빌리티 전체 부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융부채. 금융부채가 자산 대비 몇 프로인지를 보면 테슬라가 약 5.15%라고 해. 표 14에 보면 테슬라의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고, 표 15에는 상대적으로 캐시는 굉장히 증가를 하는데 부채는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도표로 보여주고 있어. 비교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26%, 아마존이나 엔비디아 여기는 한 40% 정도 된다고 해. 그리고 애플은 자사주를 많이 매입한다 그러지만 금융부채가 195%라고 하는데,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빠가 인용을 했는데 이거는 정확히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메타가 한 200% 정도 돼. 물론 이제 뭐 부채가 많지만 또 워낙 수익이 많고 현금 흐름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으로 그게 위험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테슬라가 금융부채는 지금 굉장히 줄어 있고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금융부채로 인한 부담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 표 16에는 다른 자동차 제조사와 비교를 했고, 포드나 GM이나 BYD와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부채가 적은지를 표로 보여주고 있어. 그리고 표 17에는 최근 10년간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가 최근에 계속 오면서 약 55대 45, 에쿼티 대 라이어빌리티지. 에쿼티가 라이어빌리티보다는 과반을 넘었지, 그지? 근데 표 18에 보면 애플과 아마존하고도 비교를 했는데, 애플은
에쿼티가 14, 라이어빌리티가 86, 아마존은 32%대 68%. 이 수치로 봐도 테슬라가 상당히 재무 건전성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지. 표 19에 보면 Net Interest Income이라고 순이자 소득이라고 현금 흐름이 굉장히 많고 상대적으로 금융부채가 작기 때문에 프리캐시 플로우로 인한 이자, 그러니까 현금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하겠지. 그 이자가 작년에 약 0.157 빌리언 달러의 이자가 생겼어.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채가 있는데 부채는 이제 약 5.15%의 부채가 있으니까 테슬라에서 그 금융 부채로 인한 이자를 부담을 해야 되지. 그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0.033 빌리언이지. 프리캐시로 인한 이자가 생긴 거고 이거는 부채로 인한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이거를 빼주면 0.124 빌리언 달러의 순이자 소득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 활동과는 상관없이 프리캐시 플로우가 금융 부채보다는 많으니까 돈이 이자를 만들어서 이 정도의 순이자 소득도 생긴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결국 테슬라가 프리캐시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누적적으로 많이 쌓이고 있는 지금 단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부채가 적으니까 거기에 비해서 순이자 소득이 앞으로는 점점 증가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 테슬라가 앞으로 현금 흐름이 이제 계속적으로 누적적으로 많이 프리캐시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이 언제쯤 될까를 이제 주주들이나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겠지. 특히 이제 작년에 10월 달에 테슬라 주가가 상당히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할 때 그 테슬라의 최대 개인 주주 중에 한 명이 테슬라의 2026년까지 약 100빌리언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요청을 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어. 왜냐하면 주가가 자꾸 떨어지고 하니까 자사주 매입을 했으라도 현금이 있으니까 지금 현금이 계속 앞으로 누적적으로 쌓일 거니까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가를 부양을 해야 되지 않냐고 이 주주는 요구를 한 거지. 왜냐하면 워낙 많은 주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주가가 떨어지니까 개인적으로 본인은 굉장히 투자 손실을 엄청나게 받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라도 주가를 끌어올리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욕구가 있었던 거지. 워낙 많은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발언이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개인 주주가 요청을 했다고 테슬라 기업 자체에서 그거를 일론 머스크가 경영진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이런 이제 요청이 있었다는 거지. 그 사람이 이제 왜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되는지를 근거를 낸 게 있어. 그 근거가 뭐냐면 표 20에 보면 테슬라가 앞으로 영업 이윤을 내면서 실적을 내면서 아까 2022년도 지금 2022년도 말까지 누적된 프리캐시가 22빌리언 달러가 있다고 했지. 그런데 이제 그 그래프를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예상되는 프리캐시 누적 예상액이 2030년도에 49빌리언, 그리고 2024년도에 88빌리언, 그리고 2025년도에 150빌리언, 그리고 2026년도에 240빌리언. 이 정도의 26년도까지 프리캐시가 누적이 될 거라고 개인 주주는 그 예상을 했지. 저번에 아빠 게리 블랙도 넷 프로핏이 어느 정도 매년 2030년도까지 될 거라는 거를 이따가 추후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프리캐시 플로우가 자꾸 누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장 설비라든지 이런 거에 돈을 투자하는 거 빼고도 많은 현금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되다고 얘기를 했어. 표 20에 보면 다른 빅테크는 굉장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평탄하지. 그게 왜 그러냐면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을 하기 때문에 순현금 흐름이 계속 누적이 되지 않고 평탄하게 일정량의 현금 흐름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테슬라는 그 그래프에서 보면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기울기가 올라가지. 이제 그거는 어떤 가정을 했냐면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았을 때 테슬라는 결국 프리캐시가 그렇게 누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자사주 매입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그 개인 주주는 이런
그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2022년도 연말에 게리 블랙도 똑같이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게리 블랙은 향후 3년간이니까 2023년도에서 2025년도까지겠지. 이때까지 테슬라가 캐펙스를 매년 5에서 7빌리언 달러를 예상을 하고 프리캐시가 약 5에서 20빌리언 달러가 계속 사용이 되고 누적이 된다고 예상을 했어. 표 21에 보면 향후 3년간 게리 블랙은 캐펙스, 그러니까 뭐 기가팩토리를 짓고 뭐 여러 가지 도조 컴퓨터 시스템을 더 확충을 하고 여러 가지 뭐 AI 로봇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투자되는 캐펙스를 다 빼고도 약 100빌리언 달러의 프리캐시가 있을 거니까 마찬가지로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된다고 트위터에다가 얘기를 했지. 그래서 아빠가 이제 그 게리 블랙이 제시한 예상 주가표의 넷 인컴을 2023년도, 24년도, 25년도에 예상 넷 인컴을 보니까 2023년도에 17.2빌리언, 그리고 2024년도에 26.8빌리언, 그리고 2025년도에 38.5빌리언의 넷 프로핏이 생긴다고 예상을 했지. 이거를 3년, 이거를 다 합치면 82.5빌리언이지, 그지? 달러. 그리고 2022년도에 22빌리언 달러가 있었으니까, 만약 2025년도까지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프리캐시가 104.5빌리언. 이 정도의 현금이 만들어지는 거지. 프리캐시 개념은 아니지. 프리캐시라는 거는 아까 아빠도 얘기했듯이, 넷 인컴에다가 캐펙스를 빼야 되니까 이게 이제 순수한 프리캐시는 아니지. 여기에서 이 2023년, 2024년, 25년 동안 캐펙스가 들어가잖아요. 그지? 캐펙스가 1년에 5 내지 7빌리언 달러 드니까. 아빠가 알기로는 기가팩토리 하나 짓는데 한 4빌리언, 5빌리언 정도 든다고 아빠가 얼핏 들었거든. 그러니까 공장 한두 개 정도 짓고 나머지 다른데 자본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3년 동안 예를 들어 가지고 7빌리언을 매년 쓴다 그러면 3년 동안 20빌리언을 캐펙스로 사용한다 그러면 84.5빌리언의 프리캐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게리 블랙도 이 정도 예상을 하고 84.5빌리언의 프리캐시를 자사주 매입에 사용을 하면서 주가를 부양을 해야 된다고 이런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2023년도에서 30년도까지 좀 길게 내다봐서 프리캐시 플로우가 어느 정도 누적이 될 건지를 게리 블랙이 예상한 숫자로 아빠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 2023년도부터 30년도까지 매년 네트 합을 아빠가 계산을 해봤어. 네트 합. 넷 프로핏의 합을 계산을 해보니까 519.9빌리언 달러가 되는 거지. 넷 프로핏이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으면 519.9빌리언 달러가 현금이 쌓이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실질적인 거는 캐펙스를 빼야 되겠지, 그지? 캐펙스. 2023년도부터 30년도까지 공장 증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투자되는 비용을 빼면 이게 프리캐시가 되는 거겠지, 그지?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듯이 매년 프리캐시가 뭐 5에서 7빌리언 달러가 든다고 해도 7빌리언이라고 해도 앞으로 7년, 8년 동안 들어가는 캐펙스를 50빌리언 달러로 잡아도 프리캐시는 469.9빌리언 달러가 되겠지. 이렇게 프리캐시 플로우가 많이 쌓이니까 이 돈을 결국은 어떻게 할 것 같아? 결국 자사주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배당을 준다는 거는 사실 이제 성장주에는 배당을 주는 게, 물론 애플도 주당 약 0.23달러에 배당은 주고 있어. 배당 수익률이 약 뭐 0.5% 정도. 애플이 배당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흉내만 내고 하는 거지. 아직은 성장주이기 때문에 배당은 뭐 가치주가 배당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주는 면이 있지만, 테슬라는 성장성이 앞으로도 계속 이제 크게 하기 때문에 배당을 주는 것보다는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가를 부양을 하고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거에 사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 아빠가 예상한 거는 매년 캐펙스를 약 한 7빌리언 달러로 이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요 이제 519.9빌리언 달러는
표 22에 보면 그 다른 사람도 예상하기를 이 누적되는 네트의 프리캐시 플로우가 약 481빌리언 정도 2030년도에 누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 좀 더 공격적으로 캐펙스를 사용을 한다고 예상을 하면 매년 작게는 10빌리언, 많게는 20빌리언까지 테슬라가 미래 성장 사업 분야에 굉장히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돈을 쓴다 그러면 이렇게까지도 투자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매년 10에서 20빌리언 달러까지 캐펙스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계산을 하게 되면 이 519.9빌리언 여기에서 10에서 매년 20빌리언을 8년 동안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하면 282에서 462빌리언 이 프리캐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캐펙스를 사용을 해도 282에서 462빌리언 달러가 프리캐시가 생기는 거지. 지금 애플은 현금 흐름이 약 200빌리언 정도 있고 매년 거의 80에서 90빌리언의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지. 최근 5년 동안. 그러면 2030년도에 테슬라가 281에서 461년에 프리캐시가 생기는데 애플의 경우를 비교를 했을 때 테슬라가 그럼 이 많은 현금을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는 답이 나오지. 2030년부터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어느 정도 프리캐시가 누적이 되면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생기는 거지. 어떤 사람은 앞으로 10년간 매년 3%씩, 그냥 전체 주식수의 3%. 지금 테슬라 주식이 31억,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도 있는데 5,775만 주가 있어. 그래서 매년 3% 하게 되면 약 9천만 주. 9천만 주를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9천만 주는 현재 주가로 따지면 200불을 따지면 자사주 매입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18빌리언 달러가 되는 거야. 18빌리언 달러. 물론 주가가 오르면 자사주 매입에 드는 비용도 많이 들겠지.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3% 정도 자사주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18빌리언 달러 정도의 비용을 들이면 매년 3%씩 할 수 있어.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주가도 오르고 하겠지. 그러면 이 비용은 점점 더 증가가 될 거고. 그래서 매년 3%씩 자사주 매입을 10년 동안 한다면 10년 후에 발행 주식수는 31억 5,775만 주에서 약 26%가 유통 주식수가 감소가 되는 거지. 아까 아빠가 예시했듯이 주식수가 줄게 되면 주식의 가치가 몇 프로 정도 오르는 거를 아빠가 비유를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26% 정도 주가가 준다 그러면 아빠가 10주에서 1%가 줄면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계산한 게 주가가 12달러니까 20% 정도. 거기에서 이제 기업 가치까지 포함해서 하니까 뭐 20 몇 프로 정도 돼 있잖아요. 26%가 자사주 매각이 2030년까지 된다 그러면 주가는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약 759%의 복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 대단한 거지. 근데 더욱 놀라운 거는 이 519.9빌리언이 누적이 되는 네트의 합이 자동차 판매만으로 생긴다는 거지. 지금까지 아빠가 얘기한 거는 에너지 사업이라든지 FSD 소프트웨어 매출이라든지 다른 사업 분야는 전혀 포함을 안 하는 거야. 물론 이제 예상하건대 게리 블랙이 예상한 이 그 실적이 시장 상황이라든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전기차 시장의 경쟁 상황에 따라 이것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부족한 부분을 에너지 사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가 보충을 해줄 수도 있고 만약 이 예상대로 가게 된다 그러면 다른 사업 분야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높게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실질적으로 자사주 매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플이 201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넷 프로핏을 보면 45.7빌리언에서 2022년도에 99빌리언 달러로 증가됐지. 약 2배. 그리고 EPS는 2.07달러에서 9.11달러. 3배가 됐지.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지? 2016년도에 약 30달러였는데 2022년도 현재 150달러 내외지. 5배 됐지. 그지? 실적은 2배, 3배지만 결국 주가는 5배가 됐지.
물론 이제 이런 주가를 형성하는데 매크로한 경제 상황이라든지 뭐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게 공급이 됐다든지 하는 그런 외적인 영향도 사실은 있지만 그런 거를 왜 따져보면 이제 이 주가라는 거는 실적에다가 애플이라는 회사의 자사주 매입이 굉장히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지. 2016년도에 주식수가 220주인데 2022년도에 자사주 매입을 해서 232억 주였던 게 2022년도에 163억 주 정도가 됐어. 앞으로 이제 애플이 자사주 매입을 또 계속 하게 되면 주식수는 계속 줄어들겠지, 그지? 애플이랑 이제 테슬라는 많은 프리캐시 플로우를 앞으로 누적을 하면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주가를 부양을 하면 실적이나 이윤으로 통한 성장률보다는 훨씬 높은 주가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으리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야.